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새해 마지막 시간 날개우 깃우 시간입니다. 자, 미리 알아둔 한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일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릎부터 종아리 발바닥까지 그린 발족이었습니다. 발족. 자,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물수였었죠. 근데 물수에서 중요한 건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 수도꼭지에서 물 똑똑똑처럼 시어 두 번째, 시어 두 번째, 시어 첫 번째 아래서 이렇게도 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죠? 집,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쪽 벽에서 이쪽 벽이 보일 정도로 엄청 크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서 우리가 집이 엄청 크다. 집엄이라고 합니다. 집엄. 자, 그 다음 이거는 길에 발자국이 찍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길을 누군가가 발자국이 찍혀져 있으니까 걸어갔다. 즉, 가다 착이라고 했습니다. 가다 착자는 항상 이 부분에 다른 글자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자에서 받침이라고 했고, 가다 착자가 받침으로 쓰여서 착받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는 책받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를 했었죠. 세를 가장 간단하게 쓰면 영어의 Z자처럼 써서 세을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세을은 잘 쓰이질 않고, 자, 그 다음에 세를 너무 간단하니까 여기다가 선 하나 그어서 머리와 부리, 그 다음에 날개를 하고 몸통을 구분해서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추라고 했습니다. 쓸 때는 시호 첫 번째, 일자, 시호 첫 번째,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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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보면 날아가는 새의 갑골문입니다. 보면 여기서 어느 부분인가요? 그렇죠. 빨간 부분. 빨간 부분이 뭐죠? 날개. 날개죠. 깃털로 이루어진 날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날개우, 깃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연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기역 쓰고 시호 첫 번째, 시호 첫 번째. 기역 쓰고 시호 첫 번째, 시호 첫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날개우, 기두 오늘 수업 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총 8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색깔 입혀보면, 자, 각골문을 보면 윗부분은 날개죠. 밑에 부분이 파란 거의 분홍색 점, 이 동그라미의 점은 뭘까요? 해 일자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날개 있고, 사전에 찾아보면 익힐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습한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날개를 가지고 연습하는 걸 누굴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그라미의 분홍색은 아마 새가 알을 깨고 나와서 부단히 연습하다가 어느 연습을 해서 날 수 있게 되었다. 즉 새가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를 알을 깨고 나온 새의 부리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해일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새가 해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연습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은 마치 흰 백자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힐 습자라고 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기억 쓰고 시호 첫 번째, 시호 첫 번째, 기억 쓰고 시호 첫 번째, 시호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알을 깨고 나온 새, 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익힐 습이라고 합니다. 익힐 습, 연습이라고 할 때.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색깔 입혀보면 일단 파란 건 해일자, 그 다음에 분홍색은 새주자, 날개우자. 다 알 수 있겠죠. 낱개의 글자로는 알 수 있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라고 나오냐면 빛날 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언제 쓰냐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빛날 요자. 자, 그럼 먼저 해가 등장했죠. 근데 해가 마치 새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의 글자겠죠. 해가 날아올라서 하늘 높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빛날 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봅시다.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먼저 해 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새 날개 기억 쓰고 시어 첫 번째 시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세 주자를 다시 써볼까요? 세 주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빛날 요라고 합니다.
자, 마치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을 해보면 좋겠죠. 해가 새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위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세상이 밝게 빛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외우기 쉽겠죠. 자, 그 다음 글자는 뭘까요? 색깔 입혀보면 다 아는 글자죠. 발족자랑 새주자랑 날개우자. 자, 먼저 발이 있습니다. 뛸 약자가 됩니다. 뛰다, 발로 뛴다. 발로 뛰는데 왜 새와 날개를 썼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잠시 영상 멈추고 해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발이 있습니다. 발에 새처럼 날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높이 날아오르겠죠. 새처럼 날아올라서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뛰고 있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라는 게 자,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어떤 상상일까? 이런 상상,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쓸 때는 먼저 발족자를 쓰고, 발족자 쓸 줄 알죠? 그 다음에 날개 쓰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마치 새의 날개처럼 발에도 날개가 달려가지고, 발이 날아다닌다, 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발은 사람의 발이기 때문에 날아다닌다, 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뛸 약자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우리 도약한다라고 할 때입니다. 체육 시간에 도약 점프할 때. 자, 그럼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여러분들 색깔 입혀보면 이 파란 건 뭐였죠? 그렇죠. 물숫자죠. 그 다음에 새와 날개. 쉽게 연상이 됩니까? 어떤 글자일까요? 연상이 되나요? 자, 물이 있고 옆에 새가 있고 날개가 있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글자일까요? 우리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시설탁자, 우리 세탁한다라고 할 때 세탁기의 탁자입니다. 세탁. 그러면 아마 사진으로 치면 이런 사진이 될 거예요. 새들이 여름에 더워서 물가에 와가지고 몸을 붙이는 파랗 터는 이런 모습 많이 봤죠? 마치 이런 모습을 마치 새가 자기의 몸을 씻는다, 세탁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이 글 한자를 보면서 이러한 사진을 연상할 수 있으면 한자를 외우는데 한결 쉽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한자를 보고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낱개로 분해한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좀 복잡한 글자죠. 이거는 새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날개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글자를 봐서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뭐 갑골문을 보면, 소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입혀보면 여기서 빨간 건 뭘까요? 그렇죠. 새를 가장 간단하게 쓴 새을자죠. 새을자. 그다음에 파란 건 뭘까요? 그렇죠. 새의 몸통에 날개를 달아놓은 모습 같죠. 자, 이런 모습. 마치 철새들이 자 다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날아갈 때 맨 앞에 대장새를 기준으로 대장새를 쭉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딱 편대 모양을 이루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장새를 기준으로 좌우로 날아가는 모습. 여러 마들이 날아가는 모습. 3000년 전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신기해 보였겠죠. 맨 앞에 대장새를 기준으로 날아가는 모습으로서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뭐가 된다? 날다 비자 우리 비행기 할 때 비자가 됩니다. 자, 맨 앞에 대장새가 날아가고 대장새의 날개, 깃털을 여기다 이렇게 가면줍니다. 새의 날개, 깃털 하면 날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장새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한 무리의 새, 또 오른쪽에도 한 무리의 새가 이렇게 날고 있다. 새를 가장 간단하게 쓰고 깃털을 표현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대장새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한 무리의 새, 오른쪽에도 한 무리의 새가 날아간다. 날다, 비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꼭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도 쓰이냐? 이런 걸 디자인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집 중에 비상 출판사가 있죠. 비상이라는 건 날아서 높이 올라가라 이런 소리겠죠. 여기서 상자에 이렇게 원래 한글로 상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아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날비자를 약간 변형해서 비상 디자인을 뽑은 거겠죠. 자, 한자를 배워서 이런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 더 봅시다.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빨간 건 갈착자라고 있었죠. 무언가가 누군가요? 새죠. 새가 간다. 새 등장하세요. 새가 가세요. 하면 어떻게 갈까요? 뿅. 새는 항상 앞으로만 가죠. 새는 항상 앞으로만 간다. 새는 항상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아갈 진자라고 합니다. 나아갈 진. 나아갈 진. 새는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아갈 진. 자, 쓸 수 있겠죠? 해야 될까요? 먼저 세 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시옷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찍고 기역,
기역, 시어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갈, 진. 자, 그러면 나의 한자풀이. 여러분의 한자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한자를 어떻게 풀 건가? 이 소리입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꽤 복잡해 보이죠? 꽤 복잡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어떤 글자가 보이나요? 색깔 한번 입혀볼까요? 그렇죠. 아까 이 녹색은 뭐였죠? 그렇죠. 집면이 아니고 이쪽 벽에서 이쪽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큰 집, 집엄. 자, 이 파란 건 사람인자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빨간 건 세추자, 밑에 분홍색은 마음심자죠. 갑골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응할 응자입니다. 야, 너 빵 먹을래? 응. 너 이번에 축구할래? 응. 할 때 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응. 할 때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파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인자. 여기 보이는 지금 글자에 보이는 사람인자. 세추자.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모입니다. 사람이 새에게 모아서 모이 먹어라. 먹을까요? 안 먹죠. 보통 새들은 저 사람이 날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그 믿음, 불신 때문에. 자, 근데 우리 텔레비전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새와 사람이 너무 친해져서 사람이 손바닥 위에다가 모이를 얹어놓으면 새들이 날라와서 먹는 이런 모습. 새들아, 모이 먹을래? 응, 먹을게요.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갑골문에 이렇게 그려놨죠. 근데 지금 글자에는 이 갑골문이 없는 게 하나 마음심자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도시에서는 안 되지만 자연이라는 곳에서 인간과 새가 통한다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글자에서는 인간과 새가 마음이 통한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심자도 넣은 것 같고 큰 대자연에서 대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과 새가 통할 수 있다. 갑골문에 그려진 이 모이는 생략되어 있지만 인간과 새의 마음이 통한다. 새야 날라와서 모이 먹을래? 응 하고 날라와서 모습이겠죠.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한번 써봅시다. 마지막에 인간과 새의 마음이 통한다. 응 하는 거. 밥 먹어라. 응 이런 거 되겠죠. 인간과 새의 통함. 마치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한자를 나눠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를 그림으로 그림을 한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자를 보고 그림을 떠올려 보고 그림을 보고 한자를 떠올려 본다. 이런 겁니다. 자, 이 글자를 보세요. 자, 이 파란색은 뭐였죠? 그렇죠. 선수자를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다른 글자 왼쪽에 올 때 주로 움직임과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빨간 건 세추자죠. 이 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밀다추라고 나옵니다. 밀다추. 우리 로켓의 추진력 할 때 밀고 나아가는 거. 추진력 할 때. 자, 파란 건 손이라고 했었죠. 자, 차가 있으니까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차를 민다. 이렇게 민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그 미는 동작에 왜 세추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럼 세추자는 단지 소리 역할만 하는 걸까요? 형성의 원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이런 글자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글자. 손으로 어떤 물체를 나아가게 한다는 건 즉 뭔가를 밀었다는 소리겠죠.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갈착자가 생략된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세추자가 단지 소리만 나타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세추자랑 원래는 손수자랑 나아갈 진자인데 가운데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밀다, 왜 밀다추가 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소리 역할만을 위해서 세추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그 궁금증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의 마지막 시간으로 새 날개와 관련된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새가 날개 연습을 하는 익힐 습부터 마지막 밀추까지 있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나지 않으면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서 새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